장윤정 씨 사태가 정말 또 크게 터지고 만 것 같습니다. 티켓 부진만이 아니라 립싱크 논란까지 장윤정 트로트 여왕의 최대 위기가 찾아왔다. 제가 앞서서 이 미스터 트롯 3에도 장윤정 씨가 마스터로 확정이 되어 있지만 이마저도 장담을 못한다. 하차하라는 분들의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고요. 댓글이 수백 개에서 수천 개까지 달리는 경우도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황 속에 장윤정 씨가 최근 콘서트까지 굉장히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 이제는 립싱크 논란. 립싱크가 뭡니까, 여러분? 노래를 할 때 가수가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라이브가 아닌 녹음되어 있는 음원을 재생시켜 놓고 입만 뻥긋뻥긋 하는 게 립싱크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립싱크라는 것이 과거 90년대 아이돌, H.O.T, G.O.D들은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 시절에 있었던 가수들이 상당수 립싱크를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거의 그때 이후로는 사실 요즘 가수들 중에 립싱크 하는 가수, 아이돌들도 거의 라이브로 부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최근에 전달해드린 피프티 걸그룹만 해도 음악방송에서 라이브로 노래를 다 부르곤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춤을 추며 노래까지 부르죠. 그런데 이 장윤정 씨가 지금 립싱크를 했다? 왜 그런 말이 나왔느냐? 기사가 빗발칩니다.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최근에 있었던 이 콘서트 부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장윤정 씨가 행사에서도 립싱크를 했다. 자, 이게 주요 키워드 아닌가 싶습니다. 행사에서 왜 립싱크를 하면 안 되냐? 자, 행사장에 가면요. 평균적으로 가수들이 노래를 많이 부르면 3-4곡, 적게 부르면 1-2곡을 부르고 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장윤정 씨가 이렇게 행사를 예를 들어 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행사를 갔는데 그 행사장에서 이거 1-2푼 드리고 가수를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장윤정 씨 같은 경우는 트롯계에서 여왕으로 불렸을 정도이고 행사의 여왕이다. 그 얘기는 행사를 정말 많이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모든 공연에서 장윤정 씨가 립싱크를 했을 거라고는 저도 생각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그렇게 많은 곳에서 장윤정 씨를 부르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특정 행사에서, 그것도 하필이면 최근 인기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윤정 씨가 립싱크 무대를 행사장에서 가졌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앞서서 전달드렸지만 장윤정 씨 2년 전만 해도 행사 비용이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자, 아무리 하락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행사비의 절반만 따져도 한 번 부르는데 1,000만 원의 돈이 듭니다. 노래 몇 곡 부르고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번다라는 건 정말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연예인이고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수입이다라는 거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누가 길거리에서 노래 2-3곡 부른다고 1,000만 원을 주겠습니까? 그러니 연예인들은요, 아무래도 일반인들보다 엄격한 잣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좀 잘 보시면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심각한 내용이에요. 장윤정, 지방 행사 립싱크 무대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한 음악회에서 장윤정 씨가 하필이면 립싱크 무대를 선보였다라는 찬반 여론이 터져 나온 겁니다. 지난 8월 31일입니다. 불과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인천시 서구 왕길역 한 무대에 올라 총 4곡의 무대를 선보이게 됐다고 합니다. 즐거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라고 무대를 시작한 장윤정 씨는 자신의 히트곡인 꽃, 옆집 누나, 사랑아, 짠짜라를 열창했다고 해요. 앵콜 무대까지 선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무대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가 되니까 비판에 휩싸인 거죠. 옆집 누나와 사랑아, 이 2곡을 비롯하여 무대 일부를 립싱크로 불렀다라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희한하죠? 분명히 4곡이나 노래를 불렀고 거기에 앵콜 무대까지 가졌는데 말입니다. 대다수가 장윤정 씨의 무대를 칭찬하는 의견이 나왔지만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립싱크 무대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무대에서만 불렀다면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싶었는데 또 다른 무대에서도 립싱크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무대를 굉장히 따가운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반면 장윤정 씨가 댄스와 함께 무대를 소화했기 때문에 립싱크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라는 옹호 여론도 뒤따랐다고 합니다. 이번 지적은 장윤정 씨의 행사와 관련한 민원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해요. 민원까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또 오는 10월 5일 부산시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진행되는 굿밤 콘서트에 장윤정 씨가 출연하는 것을 반대한다. 야, 이제는 장윤정 씨의 출연을 보이콧하겠다. 제가 왜 미스터트롯3에서 장윤정 씨가 마스터 자진 하차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는지 설명드렸는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이 민원인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산 시민의 세금으로 출연료가 지급되는 바로 그 행사에서 장윤정이 출연하는 건 심히 부적절하다. 장윤정의 출연 재고를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실제로 부산시청에 민원 접수까지 됐다라는 겁니다. 이 민원인은 립싱크 논란에 휩싸인 장윤정이 2024 K뮤직 시즌 굿밤 콘서트 인 부산에 출연하여 행사의 마침표를 찍는 건 심히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행사를 후원하는 부산시는 장윤정의 출연 적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올해 데뷔 25주년을 맞아서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28일 대구 공연 티켓 판매가 저조했다라는 일부 지적을 반박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모든 문제의 이유는 나에게서 찾는다. 트로트의 열풍이 식었다고 생각지 않는다. 바로 이 발언들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자, 이렇게 장윤정 씨가 행사장에서 보이콧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행사장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는 공연도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윤정 콘서트 가니까 립싱크 하던데 뭐하러 가? 이런 말이 돌아버리게 된다면 굉장히 타격이 크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장윤정 씨가 빨리 해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댄스 때문에 불가피하게 립싱크를 했다. 죄송하다. 지금 당장 이걸 해명하지 못하면요. 여기 실제로 민원이 접수된 것처럼 요번 K뮤직 시즌 굿밤 콘서트인 부산 이거 만약 장윤정 씨가 무시하고 출연을 해버리면 이 사태가 지금 연예 뉴스 1위입니다. 원탑이에요. 이거 이미 많은 국민분들이 보게 돼버린 뉴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저 공연에 등장을 하여 행사를 하게 되면 이거 얼마나 많은 야유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까? 더불어서 이것은 장윤정 씨의 앞으로 있을 콘서트와 안 그래도 부진해진 콘서트 티켓 판매량 그와 더불어서 미스터트롯3와 같은 장윤정 씨의 예능방송 출연까지 전부 다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과거 이 장윤정 씨가 행사와 관련해서 남긴 말이 또 재조명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실제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살펴보면 자신의 히트곡 메들리, 꽃, 옆집 누나, 사랑아, 짠짜라를 선보인 무대 시간은요 20분 정도 됐다고 합니다. 노래와 댄스를 비롯하여 중간중간 관객들의 호응을 유도하는 멘트를 치거나 추임새를 넣었다고 해요. 열심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립싱크를 했는지 또는 어떤 사람들은 립싱크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라이브 무대 아니냐. 장윤정 씨가 여기에 대해서 라이브 무대다. 아니면 립싱크라면 왜 립싱크를 했는지에 대한 짤막한 몇 줄만의 입장이라도 기사를 통해 밝힌다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 논란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다른 행사와 관련한 민원으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일이 커지고 있는 거죠. 아직도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공식적으로 내놓은 입장이 없는 게 문제이기도 하고 지난해 SBS 신발 벗고 돌싱포맨에 출연했을 때 라이브 무대임에도 일부 관객이 립싱크로 오해를 한다라며 남모를 고충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관객들이 라이브를 립싱크라고 의심할 때가 있다. 진짜 라이브라고 맞냐고 물어보더라. 공연하다가 가끔가다 립싱크 아니냐면 쑥덕거리는 관객들이 있다. 일부러 노래를 하다가 웃는다.
약간 박자를 달리 부르기도 하고 추임새를 넣기도 한다. 자, 그러니까 이젠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장윤정 씨가 정말 라이브 무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너무 잘해버려서 관객들에게 립싱크로 들렸을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장윤정 씨가 명확한 해명의 입장을 조금은 밝혀줘야 하지 않나. 장윤정 씨 입장에서 너무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냥 이걸 지나가는 또 시끄러운가 보다 라고 하기에는 지금 민원 접수까지 되었고 다음에 있을 부산 콘서트까지 타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더불어서 장윤정 씨가 진행하고 있는 전국 투어 콘서트 앞으로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가수가 립싱크하는 가수다라고 낙인 찍혀버리면요 굉장히 타격이 클 수 있거든요. 만약 장윤정 씨가 그 방송에서 등장하여 왜 사람들이 내 립싱크 무대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라이브를 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장윤정 씨가 지금이라도 나서서 이거 라이브가 맞았다, 왜 오해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제가 볼 때는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장윤정 씨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장윤정 씨가 안 그래도 콘서트 티켓이 굉장히 부진했던 이유도 자신의 인기 하락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많이 작용했다라고 보여진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편파 판정, 장윤정 씨의 막대한 수입, 지금 대중들에게 굉장히 조금 비판받고 있는 경향이 커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사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는 립싱크 가수다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쓰게 될 그런 입장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정말 라이브였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만큼 조금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씨가 마스터로서 등장을 하면 안 된다, 등장했으면 좋겠다, 의견이 굉장히 양립하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 와중에 제가 왜 이 기사를 화면에 띄워놨었느냐, 장윤정의 아들 연우 120억 자가 클래스, 엄마를 위해 $100 선물을 샀다. 자,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장윤정 씨의 아들 연우죠. 사실 이 도경완 부부, 장윤정 부부,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이 방송 프로그램이 또 많은 대중분들에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내 아이의 사생활이라고 되어 있죠. 줄여서 내 생활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10짜리 선물에 나에겐 100만 불짜리 선물이다라고 감격하는 도경완 부부의 모습이 잘 등장을 했고, 자, 이 장윤정 씨 최근 콘서트는 어떨지 몰라도 이 시청률 결과를 보면요 순간 최고 시청률이 2.5%까지 솟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방송사가 공중파도 아니고 TV조선 같은 것이 아니라 ENA,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시청한다라고 보기가 쉽지 않은 방송사임에도 이 정도의 시청률을 보여줬다라는 건 이 장윤정 씨가 여전히 방송계에서 확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윤정 씨가 많은 분들에게 비판을 받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라고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만 정말 막대한 금액을 벌어들였지 않습니까? 자산이 수백억은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 영상에 가장 많은 댓글로 남겨진 의견들 중에 하나가 저렇게 많이 버는 것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는 것도 문제인데 장윤정 씨가 어디에 기부하거나 선한 행동을 하는 걸 본 적이 없다라는 분들의 의견이 참 많습니다. 저도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참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장윤정 씨가 세간에 드러나 있는 이미지가 어머니와 함께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졌고 막대한 부를 벌어들이고 있다 보니 이 많은 국민분들께서 좀 보기에 좋지 않다. 그것이 결국 장윤정 씨의 콘서트로 이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시청률이 치솟을 정도로 이 장윤정 씨의 예능 방송에서의 활약은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스터 트롯 3의 마스터로서
또 한 번 확정이 되지 않았나. 시청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장윤정 씨에 대한 평가가 어떻든 제작진 측에서는 결국 섭외를 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 싶은데, 중요한 건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요번 장윤정 씨 콘서트가 거의 뭐 최초라고 할 정도로 장윤정 씨의 콘서트 역사상 이렇게까지 빈 좌석이 많았었나? 그것도 직전 날까지 이런 경우가 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장윤정 씨도 스스로 심경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만큼 굉장히 이 사태가 이슈가 됐단 말이에요. 당일날 연예뉴스 순위 1위였습니다. 장윤정 씨 콘서트 객석이 비었다라는 내용이요. 그런데 하나 더 이제 우려가 되는 건 바로 10월 19일 날 있을 두 번째 콘서트입니다. 장윤정 씨의 두 번째 콘서트가 10월 19일, 지금으로부터 약 2주 정도 지나면 또 한 번의 콘서트가 있습니다. 자, 이건 괜찮을까요? 성남에서 진행되는 오페라 콘서트인데, 자, 여기 보면은 이 장윤정 씨의 콘서트 좌석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면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좌석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 앞에 있었던 콘서트에 대비하면 굉장히 준수하게 꽉 차 있다라고 보여지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제가 알기론 앞에 있었던 콘서트는 아시다시피 대구의 엑스코 5층 컨벤션 홀이었잖아요. 제가 알기로 한 2,000석 정도 수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요번 장윤정 씨의 두 번째 콘서트, 성남 아트센터 오페라 하우스 되겠습니다. 오페라 하우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컨벤션 홀보다는 이 좌석 수가 조금은 적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기간을 생각해 본다면 상당수가 이렇게 지금 좌석 예약을 할 수 없을 만큼 이미 표가 팔려 나간 걸 볼 수가 있는데, 아직 남아있단 말이죠. 자, 이 남아있는 좌석이 10월 19일 당일까지 얼마나 소진되느냐에 따라서 장윤정 씨의 두 번째 콘서트도 위기를 맞게 될지, 첫 번째 콘서트 대비 그래도 준수한 결과를 낼지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어디로 영향을 끼치게 되느냐. 미스터트롯 3에서 지금 장윤정 씨에 대한 하차를 촉구하는 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앞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장윤정 씨가 시청률적인 부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한다면 사실 이거 제작진이 섭외하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뭐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죠. 이슈가 커지면 좋든 나쁘든 시청률에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장윤정 씨가 콘서트 만석조차 채우지 못하는 영향력을 요번에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두 번째 콘서트, 성남 콘서트마저도 장윤정 씨가 매진을 시키지 못한다? 그렇다면 미스터트롯3 제작진이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겠습니까? 사실상 하차가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대중분들이 장윤정 씨가 마스터로 나가는 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부를 쌓아오면서 이게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와의 사건 이후로 장윤정 씨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하락해 왔는데, 이게 마스터로서 공정한 심사라도 했다고 하면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응원을 받았을 텐데, 마스터를 하면서 상당히 공정성 논란이 컸단 말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박지현 씨의 사태가 당연히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런 장윤정 씨의 입장에서 미스터트롯3에 또 한 번 합류를 한다면 안 그래도 이미지가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정성 논란이 있었고 거기에 티켓팅 판매조차 하락한 장윤정 씨가 마스터로 나온다? 시청자 입장에서도 제작진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장윤정 씨의 행사비는요, 이 트로트 업계에서는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이 트로트 가수들 사이에서는 행사 비용에 따라서 거의 뭐 그 가수의 평판이 매겨진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을 정도인데요. 이 장윤정 씨가 부동의 여자 트로트 가수 행사비 1등을 차지해 왔었는데 이미 몇 년 전부터 송가인 씨가 그 앞을 제쳐버린 지 오래였다라는 겁니다.
송가인 씨의 행사비가 건당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2위가 바로 장윤정 씨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굴까요? 장윤정 씨가 여자 트로트 가수 중에서 과연 2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그 사이에 미스트롯도 2, 뭐 그 외에 다른 방송 프로그램들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미스트롯 3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이 당시 때 2, 3년 전 때보다도 또 순위가 밀렸을 거란 말이에요. 이 당시 때 장윤정 씨의 행사비가 건당 2,500에서 2,7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송가인 씨보다 많은 행사비를 받는 트로트 가수가 남자 중에서도 몇 없다. 반대로 얘기한다면 장윤정 씨의 이 콘서트 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 때의 행사 비용은요, 미스트롯2의 1등을 차지한 양지은 씨보다도 높았습니다. 양지은 씨가 이 당시 때 1,700, 2,300 정도 했단 말이죠. 그 뒤에 뭐 홍진영 씨가 1,800, 김연자 님이 1,700, 김태연, 김다현 양이 1,500이었는데 지금 이 김다현 양 현역가왕에서 활약했고 그 사이에 누가 또 있습니까? 전유진 양이 있잖아요. 이 두 어린 친구가 엄청나게 치고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니 장윤정 씨의 이 행사 비용도 자연스럽게 순위가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집계된 금액은 없지만 사실상 많이 하락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콘서트에서조차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으니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미스터트롯 3에서도 하차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여기에 행사비용 순위와 행사비용 금액마저도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최근 콘서트 매진을 못 시킨 내용까지 업계에 번지면 이 행사비용도 더욱더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장윤정 씨가 미스터트롯 3에서 만에 하나 하차를 하게 된다면 그 자리를 누가 채울 수 있느냐. 제가 뭐 앞서 다른 마스터분들 몇몇 분을 예측을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또 한 명의 마스터가 있습니다. 바로 박선주 마스터 되겠습니다. 이 박선주 마스터가 안 나올 것 같았지만 미스터트롯 2 때 전격 합류를 했단 말이에요. 미스터트롯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미스터트롯 2, 3까지는 모르겠지만 남자 편인 미스터트롯 3에서는 또 한 번 박선주 마스터가 등장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박선주 마스터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 박선주 마스터는요, 자신의 소신대로 평가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평가가 꼭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 입장에서 워낙 그 이전 시즌에서 좀 호랑이 선생님 같은 이미지로 날석에 비판 섞인 평가를 하다 보니 박선주 마스터가 참가자들의 기를 죽인다 라고 해서 그 평가를 받은 가수의 팬분들이 굉장히 좀 비판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스터트롯2의 등장에서는 그 이전 시즌에 비해서 굉장히 좀 후한 점수를 주고 굉장히 부드러운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듯 이 박선주 마스터가 미스터트롯3에 등장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만 이때도 나중에 후발주자로 투입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로 투입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결론은 뭐다? 마스터들도 굉장한 출연의 부담감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이 박선주 마스터가 지금 등장할지 안 등장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미스터트롯2 때도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미스터트롯3에 박선주, 장윤정 두 사람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유튜브에도 심심치 않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장윤정 마스터도 이미 확정을 지었지만 과연 등장하는 것에 있어서 부담감이 적겠습니까? 크겠습니까? 굉장히 크겠죠? 콘서트의 흥행 실패. 그로 인해 안 그래도 이 많은 연예가에서 대중들의 비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장윤정 씨를 찾는 행사도 많이 줄었을 거란 말이에요. 행사비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 와중에 미스터트롯3에 등장한다라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으니
이것이 악재가 겹쳐서 결국 자진하차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장윤정 씨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네요. 핑계대지 않은 장윤정의 품격. 무슨 말일까요? 장윤정 씨가 가수로서의 품격,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보여줬다. 장윤정 씨의 티켓 판매가 부진하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트로트의 인기가 정점을 지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댔지만 트로트의 인기가 전성기 때 같지 않은 건 부인할 수가 없다. 미스터 트롯 이후로 트로트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많은 트롯 가수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윤정 씨는 이 치열한 시장에서 트로트의 자존심을 지켜온 상징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20년이 흘렀다. 장윤정은 과거 4대 천왕의 위치에 서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는 장윤정은 후배들의 도전으로부터 내 몫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장윤정의 선택은 후배들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발굴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트로트 오디션에 마스터로 등장을 했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장윤정 씨는 사실 그 화살을 자신에게 돌리는 이가 드물다. 인기가 하락하고 매출이 줄어든 것에 대하여 장윤정 씨는 달랐다라고 기사에서 말을 합니다. 모든 이유와 원인을 자신에게 돌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이 씨가 된다. 장윤정은 이를 경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자신의 문제일 뿐 트로트의 문제, 공연 티켓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한 매체에서는 몇몇 가수들을 제외하고는 트로트 가수 콘서트가 사전에 완전 매진을 기록하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이다. 이는 타 장르 가수도 매한가지다. 매진 행렬을 이어가는 이들은 손에 꼽는다. 빈자리가 있는 수준을 넘어 아예 콘서트를 연다라는 것은 꿈도 못 꾸는 K-팝 그룹도 부지기수다. 그런데 마치 트로트만의 문제인 것으로 치부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윤정 씨는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오는 팬들을 위해 눈을 마주치며 최대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절절한 마음을 표현했다라고 이 기자분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장윤정 씨에게도 무명의 시절이 있었다. 라면 하나로 3일을 버텼고 소금을 넣어 국물을 엄청 많이 만들고 면은 주먹만큼 넣어서 먹었다 등등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시간을 지나서 장윤정 씨가 지금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왜 이제 와서 대중들은 장윤정 씨에 대한 비판 여론을 쏟아내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번 장윤정 씨의 콘서트는요, 뭐 이건 제가 예시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텅 빈 관객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하죠. 하지만 뭐 이 콘서트 장소 크기 자체가 이 사진만큼 거대하지도 않았고 그 규모가 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어찌됐던지 간에 빈좌석이 꽤 많았다라는 건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전성기 시절의 장윤정 씨의 콘서트 현장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까지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반전이 있어요. 지금 장윤정 씨의 인기가 이렇게 하락하여 콘서트 자리가 텅텅 비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잘 나가고 있는 분야가 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장윤정 씨의 아들인 연우의 인기가 엄청나다라는 거죠. 알다시피 ENA 방송국에서 진행되는 내 아이의 생활이라는 방송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장윤정 씨와 남편 도경환 씨 그리고 장윤정 씨의 자녀들이 등장하는 이 방송 프로그램 인기가 굉장하다고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이 자녀들과 도경환 씨에 대한 방송 노출은 이때만이 아니라 예전부터도 꾸준히 있어 왔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상당히 장윤정 씨가 예능 방송을 해 나가면서 벌어들인 수익이 어마무시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수익 단위가 뭐 굉장합니다. 그런데 이 장윤정 씨는 한때 행사의 여신으로 불리울 정도로 또 굉장히 많은 행사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양쪽에서 벌어들인 금액이 굉장합니다. 사실 장윤정 씨가 트롯계에서 워낙 큰 성공을 이뤄냈기 때문에 많은 트롯 후배들은 장윤정 씨를 보고 트롯 가수로 시작했다라는 분들도 적지 않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많은 이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장윤정 씨가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인기가 하락하게 됐을까요? 뭐 알고 계시겠지만 장윤정 씨는 대표적 논란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장윤정 씨의 어머니와의 문제가 사실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면 이 장윤정 씨의 어머니와의 친족 재산 탕진이라는 항목으로 나무위키에 내용이 등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장윤정이 벌어든 돈을 남동생이 무리하게 사업을 넓힐 때 사용했고, 그로 인해 장윤정은 어머니와 남동생과 생판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지냈으며 상견례에도 소속사의 사장과 아버지만이 대동했고, 도경환 아나운서와 시가 식구들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어서 이해해줬다고 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사실 이 논란이 과거부터 굉장히 좀 점화가 됐고, 사실 이런 논란 사태가 아무리 그래도 장윤정 씨의 어머니가 33년간 길러준 어머니에게 어떻게 비수를 꽂을 수 있냐, 이 장윤정 씨의 동생까지 등장했었던 방송 프로그램이 과거에 많은 분들 사이에서 의견을 양립하게 만든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법적인 문제로 놓고 본다면요, 장윤정 씨의 동생, 장윤정 씨의 어머니가 분명 친족 재산 탕진이라는 항목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은 어느 정도 사실로 보여지는 대목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족에게, 그것도 어머니에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하는 것이 대다수 장윤정 씨를 향한 주된 비판 여론의 색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장윤정 씨가 논란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스터 트롯이라든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등장해서 굉장한 공정성 논란, 평가에 있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이 나뉘는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둘 터져 나오게 되면서 더욱더 큰 비판을 장윤정 씨가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장윤정 씨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 장윤정 씨에 대한 재산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한데요. 지금 보면 장윤정 한남동 집 팔렸다, 3년 만에 70억의 시세 차익을 벌어들였다라는 내용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의 시작점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70억 시세 차익, 과연 세금은 얼마나 낼까라는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주택을 매각하여 3년 만에 7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어 굉장한 화제를 벌어들이고 있다. 70억의 매매 차익을 얻은 거죠. 자, 그런데 120억 원짜리로 이 고급 주택을 판매한 것도 굉장한데 애당초 수십억 원의 매매가를 분양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50억 원의 공동 명의로 분양받으려면 50억 원 정도의 재산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120억 원에 매각을 하면서 70억 원의 차익을 남겼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엄청난 취득액을 얻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세금 정확하게 얼마를 받았냐라는 내용의 분석 기사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양도가액 120억 원에서 분양받은 취득가액 50억 원, 그리고 취득세 및 양도세 경비 5억 원을 제외하면 양도차익은 실질적으로는 65억 원 정도 된다. 65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양도차익 중 비과세는 양도차익은 6억 5천만 원이고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58억 5천만 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어렵죠? 뭐 이거저거 차 떼고 포 떼고 하다 보면 결국 44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뭐 지방소득세 10%를 적용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총 세액은 21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부가 공동명의로 받았으니까 각각 10억 원씩 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는 장윤정 부부의 한남동 주택 양도차익은 70억 원 정도에 이르지만 양도소득세, 세금을 20억 원 정도를 납부해야 하고 실제로는 50억 원 정도를
가져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50억 원 이게 뭐 정말 누구 집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50억 원 평생 우리가 만져볼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윤정 씨가 3년 정도 만에 50억 원의 수익을 부동산으로 벌어들였다라는 건 이게 일반 국민분들, 시민분들의 입장에서는 와, 굉장히 충격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70억 원 시세 차익을 본 장윤정 도경환 부부는 120억 용산 펜트하우스까지 또 구매했다라는 기사가 올라온 겁니다. 지금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냐? 이 두 부부가 50억 원으로 구입한 아파트를 50억 원에 세금 뗀 순수 차익을 얻고 나서 이번에는 한강뷰 펜트하우스를 구매했다. 이 펜트하우스의 금액은 무려 120억 원 정도 한다라는 겁니다. 와, 엄청난 금액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앞서서 집을 팔면서 남긴 50억 원의 순수익, 순시세 차익을 얻었는데 이번에는 120억 원을 들여서 아파트를 샀습니다. 펜트하우스를 샀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두 부부가 50억 원을 들여서 50억 원을 남겼는데 120억 원을 들였으니 50억보다는 많이 남기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이 많은 시청자분들과 국민분들에게 큰 괴리감을 준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앞에 있었던 어머니와의 이런 내부적인 가정사의 문제점, 그래도 어떻게 엄마한테 저렇게 하느냐, 막 이런 여론이 생기다 보니 장윤정 씨 입장에서도 너무나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녀들도 함께 나와서 남편까지 등장하여 방송활동으로 또 추가 수익을 벌어들이고 거기에다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장윤정 씨가 아시다시피 미스터 트롯과 같은 마스터로서 또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방송 수익은 또 벌어들일 거 아니에요. 지금 많은 이 시청자들 입장에선 장윤정 씨가 돈도 많이 벌었고 어머니와 척을 질 정도로 재산을 지켰는데 마스터로서 공정성도 없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계속하여 등장을 할 거냐, 이런 비판이 지금 줄을 이루고 있지 않나라는 분석이 되는 부분 같습니다. 앞에 보면 결국 콘서트 자리가 이렇게 텅텅 비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 장윤정 씨에 대한 이런 여론들이 형성이 되면서 결국 이것이 콘서트로까지 파급력이 미치게 되지 않았나. 참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고, 저 역시도 이 장윤정 씨의 노래를 참 많이 들었었고 아는 노래도 참 많은데 이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렇게 장윤정 씨가 인기가 추락한 건 아니라는 것을 알